급정색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화색이 돌던 국힘 겹악재에 급정색. 네, 급정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종섭 도태우 파문, 네, 야권의 정부 심판론 협공. 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원맨 리더십이라 좀 피로감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가장 먼저 온 게 이종섭이란 이름이죠. 다음 기사 볼까요? 변수로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죠. 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도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출국 금지였었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호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의 출마자들은 이거 총선 민심의 악영향입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내부에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민심이 썩 좋지 않은 것 같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 심판론 다시 뜰라. 여당 내에 이종섭 임명 철회 건의를 임명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고위 당직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대사 임명 철회를 공식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이미 임명을 해서 나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철회를 공식 건의할 것이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에 이종섭 대사의 임명 시점이나 출국 시점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이 굉장히 밀접한 나라거든요. 최근에 네. 레드백 장갑차 사업으로 3조 넘는 장갑차가 수출 예정이고, 그리고 호주가 스트롬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한 국가인데, 그런 국가의 현지 직전 국방부 장관을 지내신 전문성 있는 분이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국정을 운영을 정치의 일정에 맞춰서 할 수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점도 고려해서 아마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점은 아쉽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충분히 임명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철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는 철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인데 출국 금지를 하는 이유는 어떤 혐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해외 공관장으로 보내면서 도주를 시키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출금을 하는 이유는 도주할 우려이기 때문인데 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해외에 나가서 대사의 직을 수행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범죄 혐의 피해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는 이유는 하나는 해외로 도주하는 것 또는 증거인멸인데 해외 공관장으로 나가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이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계속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혐의, 구체적 물증이 나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조져서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금 우리 전남 장까지 가는데 한 8시간 걸리는데 네. 호주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10시간밖에 걸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혐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환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너무 정쟁화하고 네. 총선용으로 가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출국 금지 자체가 도주할까 봐 그런 건데 외국 대사로 가면서 도주 안 하지 않겠느냐,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저는 본질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인 우려인 것이고요. 그 우려가 과연 호주 대사로 갔을 때 그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없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글쎄요, 저도 형사 사건을 많이 해보지만 수사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다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 청구되고요. 그럼에도 출국금지 돼서 수사 받습니다. 그럼 사실 강제 수사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불충분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보셨을 때는 이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핵심 피의자가 그것도 호주 대사가 돼서 출국하는 것, 출국 금지도 해제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총선 민심에 영향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의견 좀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의견이 뭐 합치가 되고 나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가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변수로 지금 나오는 게 이종섭 리스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냐? 다음 기사 볼까요? 수도권 위기론 2번 찍겠다는 사람들도 장 한번 보면 한숨. 네. 장 보러 한번 가면 전에는 5만 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좀 꽤 담았어요. 근데 요즘엔 반도 못 채웠는데 아이고 벌써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희가 뭐 사과 한 개에 5천 원이다. 이제는 뭐 10,000원이라 그래요. 뭐 특등급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장 한 번만 보면 한숨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에 김철현 위원님. 사실 경제 문제는 집권 여당한테 직접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안정화하는 게 또 쉬웠으면 진즉 안정화했다라고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 문제? 일단 물가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그 사과 한 개가 지금 9,000원까지도 간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정부가 보면 이번에 뭐 어쨌든 중간 평가론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결국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인데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못 만들고 있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의 달인이라고 그러고 선거의 귀신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총선이란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원톱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은 보통 여의도 연구원에서 만들어지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들이지 네. 그분들이 전체적인 총선 전략을 만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우리가 대책을 내놓을 건가? 네.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는 그럼 대처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전혀 부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기 나온 분들이 지금 보면 선대위원장인데 네. 그 한동훈 위원장 밑에 있는 한 급 낮은 선대위원장으로 이번에 다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20대 총선에 오세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때 정세균 후보에 10% 앞서다가 다른 지역구에 유세를 다니다가 그 종로 유권자들이 다 된 줄 알고 저러네 해가 심판해버렸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개항을 한 발자국도 떠날 수가 없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도 지금 쫓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저분들이 실제적으로 선대위원장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네. 이 선거 상황이거든요. 2주 뒤에 지금 선거가 시작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갈지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이 수도권 위기론이 정말 21대 총선처럼 수도권 폭망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얘기가 김인영 대변인님. 네. 또 일각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합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저희가 수도권을 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18대 총선이 그 분위기 좋았던 시절을 그 유리했던 때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저희가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 자체가 굉장히 수도권은 어려운 선거고 어려웠었고 계속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경제적 부분이라든지 서민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물가가 사실 좋다고 얘기가 된 적도 거의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한테 수도권이 좋다고 얘기가 나온 적도 거의 없었다. 항상 어려웠던 대로 지금도 또 어려운 거다. 다만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